검사와 경찰관들이 이력서를 보내왔다. 건진 법사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건진은 이들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받아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법사폰 속엔 김건희 씨와 건진이 이력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 세대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관 이력서 여러 장을 확보했습니다. JTBC 카메라 앞에 앉은 건진 법사는 이력서를 받은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 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다만 실제 인사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저 굉장히 좀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좀 하는 편입니다. 힘을 쓰지 않는데 수사기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재차 묻자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인사청탁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자꾸만 기자님. 그러면서 자신의 직업 특성상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본 것뿐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신상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들은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법사폰에는 김건희 씨가 사용한 번호로 이력서 관련 대화를 나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건진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 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희2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인사에게 제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며 알려준 바로 그 번호입니다. 특검 역시 이 번호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는 수사기관에서도 JTBC 인터뷰에서와 비슷한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와의 대화 등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와의 연을 맺은 과정도 털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10여 년 전 김건희 씨가 먼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후원할 기업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후원이 뇌물인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는 10여 년 전 김건희 씨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미술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 대표였을 때입니다. 전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전시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은 계속됐고 건진은 코바나 컨텐츠 고문직함도 받았습니다. 상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 맞아 들어갔고 또 이제 그로 인하니까 나에게 그 코바나 컨텐츠의 형식상의 고문이라는 것으로 저를 좀 애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의 전시회 후원도 자신이 연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시회 관련해서 기업들의 후원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주셨나요? 뭐 후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인연이 되면 찾아가 봐라 라든가 이제 그 사람들 뭐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후원을 연결해준 기업에 김건희 씨가 찾아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 김건희 씨가 직접 해당 기업에 찾아가고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후원금을 낸 기업은 20여 곳에 이릅니다. 건진 법사가 어느 기업을 연결해줬는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직위를 이용해 대가성 후원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 법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진에게도 대기업 최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건진 법사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김건희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예지력과 치유 능력으로 김건희 씨를 진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대체의학 치료사를 연결해주고 약을 지어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영부인이 비공식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애언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신체에 대한 치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들으면 해소해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끔 하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쇠약해진 김건희 씨를 치료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비선 진료를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체의학이라던가. 대체의학.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인연이 좀 많다 보니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도 보내주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시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직접 연결을 시켜줬고. 국군 서울지구병원 등 영부인을 위한 공식 의료 체계가 있음에도 김건희 씨가 민간인인 건진 법사를 통해 비공식 진료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화는 없었는지 캐묻자 답변을 피합니다. 아,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그럴 때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될까 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국정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실제로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에게 연락해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전달했습니다. 건진은 2022년 4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취임식 전 큰일을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비밀리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종교 쪽은 사고가 없어 큰일을 도모해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반말이었습니다. 반말로 이제 대화를 하시나요? 영빈이 되기 전엔 그랬죠.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존대어 써야죠. 특검은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이권과 국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건진 법사를 인터뷰한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건진의 법당에서 인터뷰한 것까지 다 합치면 3시간 30분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사에 나온 건진의 이 답변 태도를 쭉 보면 답변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가거나 또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진 법사는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예.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를 선물한 게 순수한 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듭 캐물으면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는데.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쨌든 선물을 전해달라고 한 건데 네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그건 좀 책임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속내막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속내막?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그 어찌 됐든 지금 조사 중이고 네. 한데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예. 자, 그리고 건진은 각종 인사청탁, 국정 개입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런 의혹을 해명하면서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까지 했다면서요? 네, 인사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 또 국정에 개입했는지 물어보면 자신은 종교인이라고 답합니다. 이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연을 연결해 준 거를 브로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브로커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종교인들이 예를 들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당연히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어떤 이 출마를 했는데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돕는 것을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이잖아요. 네, 종교인이다. 인사청탁 혐의와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도 살펴보죠. 법사폰에서 검사와 경찰관들의 이력서가 발견이 됐다. 정혜성 기자는 그 이력서들을 직접 봤습니까? 네, 그 이력서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예. 검사와 경찰관들 이름과 함께 그동안 거쳐온 직책 등이 정리돼 있는 말 그대로 이력서였습니다. 예. 인사청탁을 한 증거 아니냐고 묻자 건진 법사는 운명을 보기 위해 이력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인사청탁이 아니에요. 이 신상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들은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력서를 봤으면 이름까지 다 봤겠네요. 네. 예. 추가 취재 후에 또 보도할 내용이 있겠죠. 이력서를 보고 운명을 예측한다. 이런 건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궤변 같습니다. 이력서 이야기를 하다가 수사기관 수뇌부와 친분을 또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 수뇌부와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뇌부에 대해선 대검찰청 5인방이란 표현도 썼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건진 법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검찰청 5인방.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카메라 앞에 앉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들 다 물어봤습니까? 아쉽게도 준비해간 질문을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탁 의혹에 이어 사법 브로커 논란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그만하자며 자리를 떠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이렇게 즉답을 피하고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고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이를 막을 어떤 강제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의문이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뒤에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